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데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떤 의미냐면 정해진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정점이요. 그죠? 그래서 정해진 점 어떤 점? 두 직선의 교점.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ax 플러스 by 더하기 c라는 직선하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여기다가 m을 붙여오면 안 되나요? 네,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hk. 그죠? 한쪽으로 몰아서 m으로 만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7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일단 필수예제 7번 풀어보세요. 네. 아, 우리 필수예제 7번 풀어보세요. 네. 자, 필수예제 7번. 다음과 같은 직선 1번, 2번 직선이 있는데 점 P가 1 위를 움직일 때 직선 E는 일정한 점을 지남을 보이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 점 P가요. 1 위에 있으니까 A랑 B랑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왜 이러니? 그래서 어디 갔어? 고장나가. 제발 고장나. 와, 엄청 작아졌다. 사라졌어. 네. 페이지가 없어졌다. 너무 꿈이 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를 보면 P가 1번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A하고 B를요. 저기 1번에다가 대입 A 더하기 4B가 10이다. 그죠? 그러면 4B는 12-3A 꼴인 거고요. 그죠?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얘를 3번이라고 하면 3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번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2번에다 대입하게 되면 3ax 더하기에 2번식에 네, 2번에 대입하게 되면 12-3a의 y가 12죠. 그래서 얘는 xy에 대해서 정의하게 되면 x-y의 a 4의 y-1은 0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죠?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를 지나냐면 x-y는 0 하나 하고요. y-1은 4에 y-1은 0 요거를 지나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풀어보게 되면 x는 1, y입니다. 그래서 1,1이에요. 필기하시고요. 너무 작아요. 300 플러스 4B가 12. 뭐라고요? 4A 플러스 4B. A, B가요. 1번씩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고요. 네, 그럼 저 2번 풀어볼게요. 이때까지 뭐 했어요? 안 보이고. 푸세요, 빨리. 자, 2번이요. 점 P의 AB가 1번 위를 움직이면서 점 E가 직선 1에 평행할 때 P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P가 1 위에 있으니까 또 똑같죠?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3A 더하기 4B가 12다. 그죠? 그 다음에 1하고 2하고 평행할 조건이 어떻게 돼요? 3분의 3A는 4분의 4B는 12분의 12는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연립해서 이거 두 개 풀게 되면 A 값이 B 값하고 같은데 7분의 1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필기하시고요. 자, 필수예제 8번입니다. 이거랑 이게 1사분면인 해를 가질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요 좀 변환해 볼게요. y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는 mx 더하기 m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런데 얘가
쟤를요, 그 m 섞여 있는 애를 m에 관해서 묶어내면 m에 x 더하기 1에 뭐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넘기면 뭐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1을 항상 지나죠. 그죠? 마이너스 1,1을 항상 지나게 되죠. 그러면 뭐 그래프로 나타내서 그려볼까요? 자, 변해라 얍. 그래서 이게 x축이고 y축이라고 하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위로 2칸 올린 거니까 1, 2 얘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면 되죠. 변했잖아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얘는 여기 마이너스 1,1을 항상 지나더라. 그죠? 그럼 1, 4분면에서 만나려면 최소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소한 이렇게 되던가 그죠? 아니면 만나려면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0,2죠. 2,0이 아니라 이 점이 0,2고 이 밑에 있는 점이 2,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이거의 기울기를 뭐 m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m 썼으니까 n이라고 할까요? 그냥 기울기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이거의 기울기 얼마예요? 이거의 기울기 얼마예요? x 증가량 얼마예요?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 증가했어요? 1 증가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x가 얼마 증가할 때? 3 증가할 때 y가 1 감소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m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m의 값의 범위가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최소, 그죠? 그 다음에 최대값이 얼마? 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1, 4분에서 만나려면 m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이다.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 저기는 1, 4분면이 아니라 그냥 x축, y축 위에 있는 점이라서 제외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필기하시고요. 필기하시고 잠깐 앞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피타고라스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불 켜줄래요?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네. 네. 네네. 자, 그래서 아니. 이 녹화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점 x1, y1 하고요. 직선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d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 밑에 적혀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니 그냥 외우는 건 맞는 건데 얘가 왜 그러냐면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 수직이잖아요. 수직.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점이 이 점이야. 이 점. 이 점하고 이 직선을 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점 Q를요. 우리가 Q를 P, Q라고 놓자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요 PQ 있죠. PQ. PQ랑 어떻게 돼요? 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수직으로 만나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P, Q를 여기 대입할 수 있죠. AP 더하기 BQ 더하기 C는 0 이렇게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한 거랑 연립하면 지금 미지수가 저 ABC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ABC는 숫자로 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지수는 PQ가 미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 PQ를 구할 수 있죠.
PQ를 구하게 되면 뭘 하면 돼요? PQ의 길이를 구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요. 지금 밑에 풀이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봐봐. 지금 Q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된다. 근데 Q를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야? Q를 구하는 방법이 이게 P1, P가 지나면서 1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나타내서 소거하면 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거리 D는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게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뭘 하면 된다? PQ라고 놓은 다음에 그 스몰 PQ라고 놓은 다음에 저 스몰 PQ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스몰 PQ 어떻게 구해? 저 라지 PQ의 선분 직선이 저 원래 직선이랑 수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PQ가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위에 있다 해서 넣으면 식두개 미지수 두 개니까 PQ 구할 수 있고요. 그냥 피타고라스로 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너네 인수분해 외우는 것처럼요. 얘를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거 유도해서 계산할 수 없어요. 왜요? 시간을 적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한테 이렇게 공식으로 주어진 애들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건 그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너네가 이거는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이미 가정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유도할 시간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난치지 마시고요. 한 문제 푸는데 시간 측정을 하는데 너네가 이렇게 빨리 푸는 사람도 있고 느리게 푸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다 평균 내가지고 문제 푸는 시간을 측정해서 내요. 문제 출제할 때요. 그러니까 문제 25문제인데 내일까지 풀어 이러면 증명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정말 대입도 1부터 100까지 1000까지 다 집어넣어서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수학 문제는요.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게 중요하고요. 정해진 시간이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적용되는 거라서 이렇게 공식으로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인수분해 공식, 그죠? 인수분해 정리라던가, 곱셈 공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은요. 필수로 외우고 계셔야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곱셈 공식 할 때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곱셈 공식 외워 하면 선생님 그거 안 외워도 나중에 시간 많으면 이렇게 전개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곱셈 공식은요. 곱셈 공식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공식의 역관계로 배우는 거고요. 인수분해도 그냥 매번 인수분해 하셔도 돼요. 매번 인수분해 공식 증명하는 것처럼 정리 증명하는 것처럼 그거 하셔도 되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어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요. 얘가 수학 하에서 배우지만 수원, 수2까지도 나와요. 공동수학 상하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요. 게다가 너네 맨날 틀리는 게 뭐냐면 수원 배울 때 수학 상하에 있던 내용이 나와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나오고요. 인수분해도 나와요. 복소수도 나와. 그러면 너네가 처음 배운 애들이 이래. 선생님 이거 지금 수원에 지수로그 배우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 갑자기 왜 인수분해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내신 풀 때 완전 망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내신 풀면 수원 진도 나가고 있지만 수학 상하 내용은 기본으로 나와.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네 중학교 나눠내 보면 닮음 도형이 있죠. 닮음을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제일 싫어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2학년 2학기만 지나가라 2학기만 지나가라 하는 애들이 많아. 네. 수능에도 나와요. 닮음이 수능까지 나와. 그럼 고등학교 내신에도 나와요. 그래서 맨날 닮음 나오면 애들이 일단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네, 틀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수원에 갑자기 닮음을 내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지만 닮음을 개념은 당연히 이미 배운 거라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문제 풀 때 도구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 문제가 아니라면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닮음, 그죠? 인수분해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요. 잘 따져보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x1, y1 하고요.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의 거리라서 절대값 붙어요. 절대값.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붙어서 거리가 나오더라. 필수예제 9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봅시다. 자, 필수예제 9번이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4,5 하고요. 이거의 사이 거리가 6일 때 상수의 A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는 4,5 하고요. 지금 AX 플러스 4Y 마이너스 2 사이 거리를 D라고 하게 되면 6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이 유. 루루 A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절대값에 4A 더하기 20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2A 더하기 9의 절대값이 3 루루의 A제곱 더하기 16이네요. 양변 제곱하게 되면 2A 더하기 9의 제곱은 9의 A의 제곱 더하기 16이다. 그죠? 그럼 이거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하게 되면 5A-21 A-3은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 값이 어떻게 돼요? 5분의 21이거나 3이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필기하시고요. 2번 푸세요. 봅시다. 그 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하고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의 교점을 지나니까 여기 중간에 m 하나 끼워 넣어서 갖다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에 m 앞에다 곱할까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m에 관해서 묶어내 뭐 x, y로 묶어내면 m 더하기 1의 x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1의 y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직선하고요 5,3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 D가 2라고 했어요. 그죠? 2가 어떻게 돼요? 루트에 m 더하기 1의 제곱에 m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절대값에 5에 m 더하기 1 더하기 3의 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 밑에 있는 애를 곱해줄 거죠. 그래서 곱하게 되면 절대값 5m 플러스 1의 값이 2 루트에 2m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게 되면 네, 여기다 쓰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게 되면 5m 더하기 1의 제곱이 4의 2m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고요. 그죠? 그러면 전개해서 만족하는 m을 값을 구하면 m이 마이너스 1 하나 하고요. 17분의 7이 나와요. 뭐 전개해서 2차 방정식 근거하는 건 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m의 값을 위의 식에다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요. 대입하게 되면 두 개씩이 나오겠죠. 그래서 y는 1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12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9는 0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필기하시고요. 10번에 뭐 이 식이 지금 주어졌잖아요. 이 식이 주어졌는데 너네가 원래 그 뭐 피타고라스 배우고 뭐 정과직선 사이 거리 배우고 이런 것들을 왜 배우냐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X축, Y축을 한번 그려보죠. 그래서 X축, Y축 한번 그린 다음에 얘가 X축이고 Y축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데나 A, B, C를 찍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삼각형이래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었다고 치면 이거의 넓이를 구해 이런 문제를 줄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밑변의 길이랑 높이만 알면 돼요. 맞아요? 그런데 밑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세 변의 길이는 밑변 뭐 어디든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배웠으니까 그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배웠으니까 얘가 이 AC 직선하고요. AC 직선하고 점 B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요거의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ABC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BC의 길이, BC의 선분하고 점 A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높이 구하셔서 이쪽 구해서 뭐 해도 되고 저쪽에서 세 개 다 가능해요. 그죠?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이에요.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으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도 배우냐면 헤론의 공식이라는 걸 배워요. 그죠? 헤론의 공식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한번 복습하고 가자면 앞에 보세요. 이거 시간에 배우는데. 맞아요. 네, 네네. 뭐 배우셨어도 네 봅시다. 그래서 요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자, 그래서 이거의 뭐 점이 A, 이거의 점이 B, 요거의 점이 C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주로 스몰 a 이렇게 나타내죠. 길이를 대변을 이렇게 BC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스몰 s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그죠? 이때 삼각형의 넓이 라지 S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에 S, S-A, S-B, S-C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게 헤론의 공식인데요. 헤론의 공식 말고도 한 개가 더 있습니다. 한 개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벡터의 외적 계산이에요. 벡터의 외적 계산.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벡터를 배웠었어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행렬도 배웠었고요. 벡터도 배웠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배웠었는데 지금은 아니 그 행렬이요. 예전에는 수원에 있었어. 지금 지수로그가 수학 상하에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배웠던 것들인데 그 문제들이 싹 사라지면서 벡터 이런 걸 안 배우니까 너네가 벡터 계산할 줄을 몰라. 예전에는 내적까지 했었어요. 내적 계산까지는 교육과정 안에 있었어. 그래서 사인 코사인 배운 거 있죠. 그 상가함수 배우는 이유가 내적 계산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뭐 뒤에 내적이 사라지면서 그냥 사인 코사인이 뭐 그냥 너네 동경 계산하고 이런 것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상가함수 쉬워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가함수만 배우지만 예전에는 벡터도 있었어서 벡터의 외적 계산도 했었어요. 벡터의 외적 계산은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벡터는요 길이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물리로 보자면. 그 다음에 얘랑 뭐 A, B, C 했으니까 AC랑 AB 했으면 그 시작점을 모아야 돼. AC 이렇게. 자, AB 벡터를 보여드릴게요. AB 벡터는 A가 시작점 그리고 B가 끝점인 요런 벡터입니다.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 벡터예요. 자, 그 다음에 AC 벡터는요. A에서 시작해서 C로 가는 벡터다. 선생님이 지금 뭐 어떻게 했냐면 시작점이 어디로 했어요? A로 했어요. A. 맞아요? 시작점을 A로 모았죠. 그래서 시작점이 A인 두 가지 방법을 했죠. 요걸 하면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 외적을 하게 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와요.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와. 왜요? 외적하면 일단 그렇게 되고요. 왜 그런지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저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래서 저 삼각형의 넓이는 그러면 절반만 가지고 오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절대값을 씌워야겠죠. 그래서 절대값의 2분의 1 계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이 벡터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 식이 나와요. 이 식이 정확하게 벡터의 외적 계산한 절대값 붙어 있고 2분의 1 처리돼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절대값 처리돼 있고 2분의 1 처리돼 있는 이유가 선생님이 방금 설명드렸듯이 벡터의 외적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고?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온다고.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고요.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을 취해서 그래요. 자, 지금부터 벡터의 외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벡터의 외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에 잠깐 보세요. 근데 벡터가 무슨 뜻이에요? 네, 알려드릴게요. 네. 볼 거예요. 칠판에다 수업할 거야. 13분 남았어. 네, 금방 합니다. 몇 시간 넘게. 자,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준비하세요, 필기. 필기할 준비하세요. 필기할 준비하세요. 네. 필기할 준비하세요. 자, 보세요. 지금 뭐 10몇 분 남아서 아마 바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쉬는 시간에 쉬어나고 있어요. 벡터의 외적 계산입니다. 벡터의 외적 계산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점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요. 점을 아무 데나 하나 찍어보죠.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한번 찍어봅시다.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찍어볼게요. 정수점들로 하죠. 정수점들로. 세령 아무 점이나 불러볼래요? A 좌표를? 1,1이요. 그래서 A를 1,1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B는 네, 연수가 한번 해보죠. 아무거나. 5,0. 네, 그래서 B는 5,0. 잘 불렀어요. 자, C는 여기 어디 있는 걸로 불러보죠. 소리가 불러볼까요? 뭐 중간에 있는 높이 하면 되잖아요. 엄청 어려운 거 없어.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소라 빨리 뭐? 3,5요? 네. 네, 3,5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자, 넓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정석처럼 구하는 방법은 이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죠. 하나. 지금 필기하셔야지 속도가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점 AC의 길이는 얼마예요? 네, CU가 AC의 길이 한번 구해보시고요. 소리가 AB의 길이 한번 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수가 BC의 길이 한번 구해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AC, AB, 그죠? 자, CU, AC 길이 뭐 나왔어요? 빨리 구하세요. AC 길이 얼마예요? 루트에 20이에요? 네. BC는요? 루트 17? C는요? AB는? 루트 29요? 16, 1. A가 루트 17이. BC가 루트 17이에요? 아니 A가 루트 17이. AB가 루트 17이에요? BC는 뭐예요? 루트 29? 네. 자, 루트 29라고 하죠. 그럼 이거 보자마자 이거 헤론의 공식 쓰기는 굉장히 까다롭겠죠. 헤론의 공식 써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헤론의 공식 쓰면 이게 루트가 들어있으니까 더 귀찮아질 거다, 그죠? 그래서 헤론의 공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뭐 정말 정석대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B의 길이를 아니까 이 A, B와 C의 요 높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요 높이 H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A, B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요? A, B 직선의 방정식은 뭐 이거 5,0 지나는 걸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A, B의 직선의 방정식 해볼게요. A, B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에 x-5 이렇게 되잖아요. 저 m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x가 얼마 증가할 때? 4 증가할 때 y가 1 감소했죠. 그래서 AB 직선의 방정식은요. AB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4를 이렇게 곱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4 곱해주게 되면 4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니까 다 넘겨주면 x 더하기 4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점 C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h를 구해보자. h, 요거의 길이를 뭐 h라고 하죠. 그래서 h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하면 되니까 루트에 얼마? 1 더하기 16에 그죠? 절대값 뭐? 3 더하기 20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요게 얼마예요? 루트 17분의 얼마? 18인가요? 그죠? 밑변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AB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루트 17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저거의 넓이 S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네요. 9 나오나요? 뭐 식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점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넓이가 9가 됨을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하고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그죠? 네.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외적을 이용해 볼 거예요. 벡터의 외적. 벡터의 외적은요. 시작점을 잡아야 돼. 시작점. 어디에서 시작할래요? A에서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 A에서 시작하게 되면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C예요. 그러면
AB 벡터 곱하기 AC 벡터를 할 건데 이 곱하기가 외적 계산이에요. 외적. 이게 왜 외적이라고 분류해야 되냐면 아우터 프로덕트라서 그래요. 이렇게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적은 이너 프로덕트라서 내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외적 계산 알려드릴게요. 자, AB는요. A에서 시작해서 할 때 방향과 거리를 나타냅니다. 자,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가야 돼요? X축으로 얼마만큼? 4.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얼마? 네, 마이너스 1만큼 가야 되죠. 이게 AB 벡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쉽죠? A에서 시작해서 B로 갈 때 X4, Y 마이너스 1, 그죠? A에서 시작해서 C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4죠. 자, 벡터 계산 잘 봐요. 벡터 계산은요. 이렇게 곱해요. 크로스로. 그래서 이거는 더하고 이거는 뺍니다. 잘 봐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이거는 더하고 이거는 빼요. 자, 그래서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거의 절대값에서 반 나눠야 된다 그랬죠. 그럼 뭐 나와요? 9.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A에서 시작했을 때 AB 곱하기 AC가 9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지금 외적 처음 보시니까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시작점을 바꿔볼까요? 시작점 바꿔볼게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B에서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B에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 B, C는 그대로 있죠. 이렇게 시작점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BA, AB랑 BA랑 다른 거예요. 말씀드렸죠? 시작점, 끝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B로 고정된 겁니다. 그래서 BA 곱하기 BC 계산해야 되죠. 이해돼요? 자, BA 값이 얼마예요? B에서 A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이죠. B에서 C로 가려면 X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2. 네, 5만큼 가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외적 계산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절대값 해야 되며. 그래서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0에 얼마? 더하기 2가 되죠? 2분의 1 하면 똑같이 9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헤론의 공식 이용해서 구하는 건 이미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론의 공식 이용해서 구하는 건 이미 아시는 거고 여기서는 뭐 이용해야 돼? 뭐 이용해야 되냐면 원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서 피타고라스 구한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필수예제 10번에 준 얘가 무슨 식이라고요? 벡터의 외적 계산이라고요. 지금 선생님 여기 적어놓은 게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요게 벡터의 외적 계산이고요. 그래서 절대값에서 2분의 1 처리하면 걔가 바로 높이가 나오더라 해서 벡터의 외적 계산이요. 점과 점 사이 거리 다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것보다는 계산이 훨씬 적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수능에서 3점 주면서 넓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이제는. 근데 넓이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넓이가 답은 아닌데 그 넓이를 바탕으로 뭘 더 해야 될 거예요, 수능 문제는. 그러면 그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삼각형의 넓이까지 구해야 되죠. 그럼 저기에 벌써 3스텝이잖아. 그죠? 근데 외적 계산하면 그냥 한 번에 나와. 그래서 요거 그냥 쓰면 돼.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요. 이게 그 외적 계산 자체가 정규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물어보진 않을 거야. 이거 자체를 물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줄 거냐면 필수예제 10번처럼 식을 줄 거예요. 외적식을 주고 외적식하고 너네가 계산하는 그 삼각형의 그 넓이랑 틈을 보여.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게 뻔합니다. 아시겠어요? 필수예제 10번 같이 볼게요. 필수예제 10번이 아니야. 필수예제 넘기지 마시고요. 필수예제 10번에 걔가 왜 외적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A, B, C가 X1, X2, X3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X1 X2가 뭘 의미해요? X1 X2가 뭘 의미하죠? 네. 그 X1 X2가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A, B 벡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죠? 근데 거기에 지금 Y3를 곱해놨죠. 이거 일단 넘어갈게요. Y에 관해서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X2-X3 해놨죠. X2-X3는 어떻게 되는 거야? B에서 C, 그죠? X3에서 X-X1 하면 C에서 A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냥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요, 그 외적 계산이 선생님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X 플러스 Y를 했지만, 외적 계산은요, X1, X2, X1, 지금 이렇게 X2, Y3까지 있는 걸로 다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적어 드릴게요. 저거의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에 X1, X2, X3의 X1, Y1, Y2, Y3의 Y1을 한 다음에 네, 크로스로 곱해야 돼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데 앞에서부터 계산한 거는 더하고 뒤에서 계산한 거는 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요 나중에 외적의 그 정의까지 다 배우시고 나시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배우는지 알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평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지금 얘를 한 번 더 쓴 다음에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죠? 얘를 여기다 한 번 더 쓴 다음에 계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쓴 다음에 크로스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시는 게 더 빨라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정의이긴 한데, 요 계산 따라가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알려드린 요 계산 따라가시는 게 훨씬 더 계산이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요거를 전개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글식이 나와요. 그 위에 있는 글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